제 청년 시절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 청년 시절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어떨 때는 강요가 되기도 하고, 난 강요는 아닌데 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애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저도 소통을 굉장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벌써 턱 가슴이 막히나 봐요. 용기가 안 생기고 자신이 없나 봐요. 뭐 저희만 해도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태어난 세대다 보니까 고생들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형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경쟁심도 있고 생존 능력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지 여기서 뭐 견디지 못하면 안 되는 거. 형제들끼리도 어렸을 때 밥도 서로 먹으려고 많이 다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밥 그렇게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제 기억에도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아버님 출근하실 때 계란 프라이를 해가지고 하나 드렸거든요. 우리는 안 주셨어요. 아들이 넷인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만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못 드셔요. 아이들 이렇게 잘라서 주셨던 기억이 지금 생생한. 그리고 그때는 그냥 교육이 신분을 바꾼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공부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와는 완전히 이제 이 사회 자체가 다르니까요. 사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그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솔직하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애들 얘기 많이 들어주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설득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오히려 안 되면 그게 벽을 만들고 상처가 되는 상황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에 지금 이제 일을 맡고 보니까 정부 여당의 역할이 있고 야당의 역할이 있듯이 어느 조직, 어느 단체든지 간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런데 또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마 그때 정권을 잡았던 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반추해 보게 되면 인권이 많이 이제 억압되고 유린됐던 건 사실이었지만 또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를 다 통틀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긴 살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제 세대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것.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별히 이 대중문화에 애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가 나로 사는 것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또 우리 애들 또 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외모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품자 들어가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작품도 있고 명품도 있고 그런데 좀 자기 자신을 살게 될 때 좀 뭔가 좀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냥 어떨 때는 상품이 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제품이 돼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 때는 작품도 될 수 있고 명품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사실은 이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 세계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스펙 쌓기 특히 우리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애들이 뭐 학원 간다
태권도 도장 간다고 엄마들이 보라는 애들 다 보내거든요. 애들은 안 가면 안 되는 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또 이 옷 같은 명품 옷 입는 거 보게 되면 다 그걸 입어야 되는 거야. 이 지금 뭐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뭐 학교들도 그렇지만 애들 그거 안 입으면 또 바보가 되는 거야. 근데 옷은 왜 노스페이스밖에 없나? 내가 나로 산다고 하는 그 관계없이 내가 살게 될 때 사람이 획일화가 안 되고 명품이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그냥 제품이 되려고 그러고 상품이 되려고 그러는 게 많이 아쉬워요. 네. 제가 우리 이제 제자들과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네가 너로 좀 살아라.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목표 좀 낮춰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갔었을 때 지금 제3세계에서 와서 우리 그 소위 3D라고 하는 작업들을 그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기 나라 가면 인텔리들이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 알거든요. 저도 사실 시험 봐서 유학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텔리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아니었거든요. 헛드레인 했어요. 화장실 청소, 극장 청소, 풀장 청소, 잔디 깎기. 이건 공부 잘하는 거 관계없이 몸만 건강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한꺼번에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자기 자신이 내적 성장이 있고 성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경력도 쌓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이 전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우리 전기하려면 이렇게 전봇대 세워야 되잖아요. 요즘 좀 지중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전 세계를 다 지중화를 할 수 없어요. 전봇대 세우고 전기가 문제가 되면 긴급 이 전기 복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대요. 지금 다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한전에서 직접 하지도 않고 아웃소싱을 주는데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당이 50만 원인데 70만 원인데 최고 나이가 어려서면 50세래. 난 내가 조금 젊으면 해보고 싶어. 진짜로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기술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 틈새 시장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많이 놀랬던 게 뭐냐, 은행원들의 봉급하고 은행원들의 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급하고 제가 가가지고 이 청소하는 시급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가 1982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은행원하고 이 허드레 일하는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런 문화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에어컨 고치는 분들 또는 이제 플럼버라고 그래가지고 이 싱크대 같은 거 막히면 되게 우리가 볼 땐 그거 그건 무슨 화이트 컬러가 어떻게 저런 일 블루 컬러가 하는 일이지.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화이트 컬러보다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문화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목공 기술이 있는 분들 그런 기술 있는 분들 점점 더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하더라도 지금 대학 교육이 옛날에 고등학교 교육이 일반화된 거지.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시장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교육률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만 해도 말이에요. 남자가 학벌이 좀 더 나아야 돼. 여자보다. 지금 뒤집어졌어. 지금 여자가 학벌이 훨씬 더 사람이 많고요. 더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돈 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 아버지 세대가 가진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서 어떤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놀지 말고.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난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 생활에 많은 걸 해야 돼. 아니, 그런데 대학 나왔는데,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그 환경 미화원 뽑는다고 그러면 대학 나온 분들이 이 쌀가만 40km 지고 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한다 이 말.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저는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작업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맨날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 삼포시대 그래가지고 맨날 패스브하게 살아야 되겠냐면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애들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믿음의 1세대, 우리 집안에 제가 저기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뭐 대대로 철두철미한 유교 집안이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재수를 해서 갔어. 근데, 이게 미션스쿨이니까 성경 수업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첫 말씀이, 이거는 90점 이상을 맞게 너무너무 쉬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으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90점을 맞나 그랬더니 교회가 가서 주보를 가져오면 90점을 다 준대. 난 그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주보가 뭔지 몰랐어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 주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게 되면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걸 주보라고 하고 그걸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 한번 갔더니 다 주더라고 그냥. 그거 바지다 갖다 줬는데 아니 이거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네. 누구 시켜도 되겠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이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성경 찬송가도 밖에 집어 던지고 야단도 치고 뭐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야단을 치진 않으셨는데 아주 그냥 교회 다닌다고는 많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봄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40년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저를 그렇게 반대했어요. 40년 기도해서 전도를 했어요. 애 얘기 많이 들어주고요. 일단 제가 대수님 얘기를 안 했고 들어주고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좀 더 기다려보자. 생각 좀 해보자. 항상 제가 답을 주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주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영어는 기본인 것 같아요. 애들이 이 땅에 붙어 다니는 놈들도 중얼중얼 영어를 하고 다니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옛날에 이 레터 시대가 아니고 픽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주 아니 이런 스마트폰 같은 무슨 뭐 인스트럭션 뭐야 저기 이제 설명서 읽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몇 번 중록중록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컴퓨터, 영어 이런 거는요 이제는 좀 말하기도 곤란해.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 세상에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이 됐으니까. 사실 또 그게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사실 참 그 해외 여행을 해보게 되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성도 괜찮고요. 음식도 괜찮고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저력이 있는지 이게 사실 전부 다 우리 교육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가르쳐놨는데 얘네들 문화에서 나름대로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늘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런 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외국 가서 견문을 넓혀서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한국에서만 보는 것보다 외국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를 초월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가 한 350개쯤 돼요. 나사렛 대학교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난 맨날 그 질문해요. 이 많은 대학 중에서 왜 꼭 나사렛 대학교가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설립정신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원래 이 나사렛 대학교는 성직자를 배출하기 위해 세웠던 학교인데 학교를 좀 키우면서 설립정신을 조금 실천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나사렛 대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학이고, 특별히 이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설립 정신이고 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저는 나사렛 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행하는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사렛 대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부 왜 사람 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되려고 공부하는 거야. 저희 학교 모든 과의 학생들이 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거지. 요즘에 중도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기자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되는 사람 많지 않고요.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컨 클래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이 생명들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가서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구비시키는 것, 저는 나사렛 대학교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